자, 오늘 화요일이고요. 2월 16일. 정말 2달 남았습니다. 예, 정확하게 2달. 그래서 오늘 준비한 과목은 9급 행정학이고요. 그 서울시, 그다음에 국가직, 지방직 기출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달 남은 기간 동안에 뭐 계속 문제풀이는 계속 가야겠죠. 기출문제를 계속 반복적으로 풀어보시면서 내가 아는 거, 틀린 거, 그다음 틀린 거 위주로 계속 반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1번 보겠습니다. 국가재정법상 다음 원칙 예외. 다음 원칙 예외에 대한 규정을 옳지 않은 거. 자, 한 회계연도에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그죠? 그 다음에 한 회계연도 세입과 세출을 모두 예산에 계상한다. 지문 내용은 예산 총계주의입니다.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대한 겁니다. 예산 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는 국가재정법 5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1번 볼게요. 수입대출 경비에 있어서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된 때에는 초과 수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초과 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하는 경비에 초과 지출할 수 있다. 자, 맞고요.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이를 세입세출 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네, 요게 바로 예외 규정이죠. 자, 53조 2항에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그리고 3번에 외국 차관을 도입하여 전대하는 경우. 자, 이때는요, 세입세출 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쵸? 4번 볼까요? 출연금이 지원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발 성감을 사용에 따른 대가를 사용하는 경우 이를 세입세출 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자, 요 4번 지문이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삭제된 조항이죠. 삭제된 조항입니다. 2014년도에. 따라서 자,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어떤 협의를 거쳐서 출연금이 지원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발 성감을 사용에 따른 대가를 세입세출 예산 외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요, 그 국가재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세입세출 예산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4번 지문은 틀린 지문, 법령 문제였습니다. 국가재정법상 53조 예외 규정이었고요. 자, 립스키 일성관료제에 대한 이론으로 일성관료제 이론에 대한 설명을 온 것을 골라라. 자, 일성관료제는 고객에 대한 고정관념, 스테레오타입을 타파함으로써 복잡한 문제와 불확실한 상황에 대처한다. 1번 좀 틀렸죠? 자, 일성관료는요, 인종이라든가 성별, 학력, 그 다음에 계급 등 고정관념을 가지고 고객을 재정의한 후에 고객의 책임을 전가하거나 사회문제 탓으로 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거죠. 1번 틀렸습니다. 2번, 일성관료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고객들의 목표 기대는 서로 일치하고 명확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성관료의 업무 환경에는 모호하고 대립되는 기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성관료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고객의 목표 기대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서로 일치하지 않아요. 3번, 일선관료는 집행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할 경우 대체로 부분적이고 간헐적으로 정책을 집행한다. 자, 맞죠? 자, 일선관료는 불충분한 자원 속에서 저 업무를 수행하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분적이고 간헐적으로 정책을 집행합니다. 4번, 일선관료는요, 계층제의 하위에 위치하기 때문에 직무의 자율성이 거의 없고 의사결정에 있어서 재량권의 범위가 좁다? 반대로 해석되어 있죠. 일선관료는 직무의 자율성이 상당히 높고요, 많은 재량권을 갖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정책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라 했습니다. 자, 린드블룸과 같은 점중주의자들은요, 합리 모형이 불가능한 일을 정책 결정자에게 강요함으로써 바람직한 정책 결정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예, 맞고요. 자, 사이먼의 만족 모형은요, 합리 모형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인간의 인지 능력이라는 기본적인 요소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론적 영향이 컸다. 예, 맞고요. 3번의 치온이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최적 모형을 주장하였다.
자, 에치오니가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을 절충하여 주장한 것은 최적 모형이 아니라 혼합주사 모형이죠. 혼합주사 모형. 네. 최적 모형은 자, 드로우가 제시한 겁니다. 드로우. 이게 뭐냐? 최적 모형이란 자, 기존의 합리 모형이 자, 계량적 요인만을 대상으로 해서 질적 측면을 간과하고 있음을 비판하는 거죠. 따라서 점증 모형의 그 타성적이고 선례답습적인 그 행태를 비판하면서 의사결정의 최적화를 실현하기 위해 제시한 거가 바로 최적 모형, 드로우의 최적 모형입니다. 스타인브루너, 시스템 공학의 사이버네스틱스 개념을 응용해서 관료제에서 이루어지는 정책 결정을 단순하게 묘사하고 노력했다? 네, 맞고요. 자,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골라라. 볼게요. 자, 기관 대립형은 견제와 균형을 통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방식. 자, 맞죠? 네,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맞습니다. 기관 통합형은 주민 직선으로 그죠?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의회, 의장의 단체장을 겸하는 방식. 네, 맞고요. 그래서 기관 통합형은 자, 주민 직선으로 의결기관인 지방의회를 구성합니다. 그죠? 의회 의장이 집행기관의 장을 겸하는 방식이에요. 1번에서 기관 대립형은 자, 견제와 균형 중요하죠. 기억해야죠.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사실상 그 권력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그 민주적이고 그 합리적인 지방자치제를 실시한다. 예, 맞고요. 자, 기관 대립형은 집행부와 의회 기구가 병존함에 따라서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자, 기관 대립형에서는요, 집행기관과 자, 의결기관이 마찰 대립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죠? 마찰 대립함으로써 비효율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3번 틀린 거고요. 4번 기관 통합형, 의결 기능과 집행 기능이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 행정을 기관 간 마찰 없이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 맞습니다. 기관 통합형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반복의 여지가 낮죠. 그래서 행정의 안정적 수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답 3번이었고요. 5번 규제, 유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 리플리, 프랭클린은 보호적 규제와 경쟁적 규제로 구분하고 있다. 네, 맞죠? 2번 경제 규제는 주로 시장의 가격 기능에 개입하고 특정 기업의 시장 진입을 배제하거나 억압하는 방식으로 작동된다. 네, 2번도 맞는 질문이죠. 자, 경제 규제는요, 바람직한 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서, 즉 뭡니까? 경쟁 범위의 적정화를 위해 생산자의 본원적인 활동, 예를 들어서 생산, 유통, 가격 책정 등이죠. 그런 본원적 활동에 가하는 규제로 경쟁을 촉진시키려는 규제와, 그죠? 경쟁을 제한하려는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규제에는 그 경쟁 범위의 적정화를 위한 자, 생산자 본원적 활동에 가하는 규제로서 경쟁을 촉진시키려는 규제. 여기 뭐가 있죠? 독과점 규제 같은 경우죠.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는 규제. 그 다음에 경쟁을 제한하려는 규제. 과연 진입장벽, 진입 규제 등이 있습니다. 2번도 맞고요. 자, 포지티브, 그죠? 포지티브 규제는 네거티브 규제보다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더 보장한다. 자, 이게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포지티브 규제는 자, 명시적으로 개념이 뭐죠?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것 이외에 원칙적으로 모든 행위가 금지되는 것이죠. 그죠? 다시 포지티브 규제는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것 이외의 모든 것들은 모든 행위는 금지되는 것이 포지티브 규제입니다. 따라서 네거티브 규제보다 그 자율성이 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적은 자율성을 보장하는 거예요. 3번이 틀린 질문이죠. 네거티브 규제는 뭡니까? 반대죠. 포지티브 규제의 반대죠. 그래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것 이외의 모든 것을 허용한다. 이게 네거티브 규제예요. 그래서 원칙 허용, 예외, 금지가 네거티브 규제입니다.
그래서 네거티브 규제가 피규제자에게, 그죠? 보다 피규제자에게 그 포지티브 규제보다 그 피규제자에게 더 많은 자율성을 보장해 준다는 거죠. 그거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4번 자율규제는요, 피규제자가 스스로 합의된 규범을 만들어서 이를 구성원들에게 적용하는 행태의 규제 방식이 맞고요. 국내 최고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뭐다? 이를 잘했을 것이라는 생각하여 피평정자에게 높은 근무 성적 평정 등급을 부여할 경우 평정자가 범하는 오류. 이거는 이런 거는 문제 있죠. 이 학벌주의 문제 있습니다. 이런 오류를 유식한 말로 뭡니까? 선입견에 의한 오류죠. 선입견. 즉 특정 지역이나 특정 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그죠? S대 출신이기 때문에 일을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선입견의 오류 또는 고정관념의 오류 로서 뭡니까? 유형화의 오류에 해당합니다. 선입견에 의한 오류가 정답이죠. 집중화 경향으로 인한 오류는 뭡니까? 집중화 경향으로 인한 오류. 분포상의 오류라고 합니다. 분포상의 오류로서 평정 결과가 중간 등급 중심으로 집중되며, 그래서 평정자가 피평정자에게 대부분 중간 수준의 점수를 주는 오류를 집중화 경향으로 인한 오류라고 하죠. 3번 엄격화 경향으로 인한 오류는 분포상의 오류죠. 이것도 그래서 실제 수준보다 더 낮게 평정하려고 하는 오류를 말합니다. 그렇죠? 첫머리 효과에 의한 오류. 이게 뭡니까? 첫머리 효과에 의한 오류는 시간적 오류로서 전체 기간의 근무 성적을 평가하기보다는 초기 업적에 영향을 크게 받음으로써 나타나는 오류를 첫머리 효과에 의한 오류라고 합니다. 정답 1번이었고요.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금지하는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부정청탁 금품 및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이거는 중요한 법률입니다. 다 알고 있어야겠죠? 이 관련된 내용은 제5조 부정청탁 금지에 적시되어 있고요. 그래서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거. 1번 각급 학교 입학 성적, 수행평가 등 업무에 관하여 법령 위반하여 처리 조작한 행위. 부정청탁에 해당하죠. 2번 공개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이 부분은 부정청탁 그 범위에 포함되지 있진 않아요. 2번이 정답이고요. 나머지 보도록 할게요. 공공기관 주관하는 각종 수상이나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 단체, 법인이 선정,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나 채용, 승진, 전보 등 공직자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다 포함돼요. 그 외에도요 많이 있습니다. 그죠? 총 13, 14, 1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개적으로 공직자 등의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행위도 문제가 있지만요, 법을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또 가령 선출직 공직자나 정당, 시민단체 등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 기준의 제정, 개정, 폐지 등 또는 정책, 사업, 제도 및 그 운영 등 개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제안하거나 건의하는 행위 등 이런 것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 이 부분 공개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 사항들 정리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것을 인정되거나 그 다음에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증명 등을 신청 요구하는 행위 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잘 나오는 게 질의 또는 상담 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 제도, 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역시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되고요.
8번 정책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옳은 거. 자, 기업. 만족 모형에서 정책 결정을 근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정으로 구분한다. 이게 만족 모형이 아니죠. 앞서 나온 그 에치오니가 주장한 혼합주사 모형이죠. 혼합주사 모형은 자, 정책 결정을 자, 근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정으로 구분합니다. 예. 반면에 만족 모형은요. 자, 인간은 자, 제한된 합리성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틀렸고요. 2번 니은 점증 모형은 자, 현상 유지를 옹호함으로 보수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맞습니다. 자, 점증주의 모형은 기본적으로 기존 정책을 유지하면서 소폭의 가감을 추진하는 바, 좀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니은은 맞고요. 디귿 쓰레기통 모형에서 의사결정의 4가지 요소는 문제, 해결책, 선택의 참여자이다. 그죠? 디귿. 자, 쓰레기통 모형에서 의사결정 4가지 요소는요. 문제, 해결책, 선택, 기회, 참여자인데요. 4가지 요소가 상호 독립적으로 떠들어 다니다가 우연하게 한 사건에 의해 결합이 되면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디귿도 맞고요. 정답 3번이네요. 4번 갈등의 준해결과 표준 운영 절차 SOP의 활용은 최종 모형의 특징입니까? 아니죠. 이거는 자, 회사 모형이죠. 회사 모형. 자, 갈등의 준해결과 표준 운영 절차의 활용은 회사 모형의 특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최종 모형의 특징은요. 자, 합리성과 초합리성을 활용할 때 자, 최적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설명하는 거죠. 합리성과 초합리성을 활용할 때 최적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요게 최종 모형의 특징이죠. 그래서 리을도 틀린 지문입니다. 신행정학의 핵심 내용으로 옳은 것. 자, 일단 신행정론은요. 그 적실성 있는 행정학 연구와 고객 중심 행정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객은 뭡니까? 시민이나 사회적 약자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신행정학의 핵심 내용, 적실성 있는 행정학과 고객 중심의 행정을 말합니다.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비판적 논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1번 정치적 논리를 우선해서 내부 관리적 효율성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1번이 해당하지 않죠. 일단 신공공관리론의 관리주의적 논리가 자, 행정 내부 관리의 효율성 향상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행정을 정치로부터 분리해서 기업처럼 운영하는 것은 공공문제를 다루는 데 필요한 정치적 선택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관리주의적 논리를 우선하여 내부 관리의 효율성 향상에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정치적 논리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논리를 우선한다. 이 말은 틀린 거죠. 경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관리주의적 논리를 우선해서 내부 관리 효율성 향상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그 정치적 논리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자, 신공공관리론에서는 행정을 정치로부터 분리해서 기업처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문제를 다루는 데 필요한 정치적 선택을 의도적으로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판적 논의에 해당하지 않는 거 1번이 틀린 지문이죠. 2번 볼게요. 고객 중심 논리는 국민을 관료주도의 행정 서비스 제공에 의존하는 수동적 존재를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 맞죠? 맞습니다. 3번 민주적 책임성과 기업가적 재량권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정부 관료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어렵고요. 공공 부문은 민간 부문과 다르다. 그 때문에 민간 부문의 관리 기법을 공공 부문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10문제 봤고요. 나머지 문제도 쇼토디에서 30문제 정도 더 풀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시기
바라고요. 시험 끝날 때까지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